지금 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의 차기 의장 자리를 두고 와, 정말 흥미로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후보가 갑자기 밀려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급부상했거든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케빈 워시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판이 도대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갑자기 후보가 바뀐 걸까요? 원래 이 판은요, 두 명의 케빈이 맞붙는 구도였어요. 한 명은 백악관의 케빈 해싯,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오늘 얘기할 케빈 워시였죠. 근데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싯이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의 최측근 경제 참모인 해시덱에 공개적으로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 사실상 연준 의장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와, 참 대통령의 이런 신임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유력했던 후보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이름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떠오른 겁니다. 바로 케빈 워시.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케빈 워시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현장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이건요, 기존의 연준 의장들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기도 해요. 보통 연준 의장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제학 박사 학위는 기본이고 대학에서 이론을 연구하는 소위 상아탑 출신의 학자들. 그런데 워시는 이런 전통적인 길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시장,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잔뼈가 굵은 말 그대로 현장 전문가 타입인 거죠. 그의 경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실전 그 자체입니다.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M&A 전문가로 시작해서 35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로 발탁이 돼요. 대단하죠? 특히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금융위기 때 위기 대응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경험, 이게 바로 그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쿠팡의 이사로도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은 물론이고 한국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실무 경험이 풍부한 그의 경제 철학은 어떨까요? 그를 설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매파입니다. 경제 뉴스 보다 보면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 매라고 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경제가 좀 어렵다고 무작정 돈에 풀어서 살리기보다는 물가가 막 오르는 거, 즉 인플레이션에 잡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결정자. 뭐랄까, 인플레이션 파이터 같은 거죠. 워시는 바로 이 매파 성향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연준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엄청난 돈을 찍어냈잖아요.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왔어요. 그 대신 뭘 선호하느냐? 바로 물가 안정. 그리고 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 돈을 푸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혹독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아주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워시가 생각하는 진짜 경제 성장은 이런 거예요. 억지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이 신나게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 공급 측면에서 진짜 성장 동력이 나온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케빈 워시가 정말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공격적인 금융 규제 완화가 있을 거고요. 둘째,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연준의 역할 자체를 좀 줄이려고 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큰 변화는 단연코 금융 규제 완화입니다.
워시는 그동안 은행들을 옥죄고 있는 복잡한 규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가 의장이 된다면 은행들의 족쇄를 풀어줘서 대출과 투자를 더 활발하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필연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띄우기 위해서 낮은 금리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워시는 누구라고요? 물가 잡는 데 집중하는 매파란 말이죠. 과연 이 둘의 힘겨루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아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일종의 빅딜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싱턴은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 완화라는 아주 큰 선물을 안겨주는 거죠. 그 대신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인 금리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소신대로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이끄는 연준, 이게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돈 푸는 데는 인색하겠지만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는 데는 아주 적극적인 연준.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띄우는 것 같은 부양책에는 굉장히 신중하겠지만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설 거라는 뜻이죠. 결국 케빈 워시의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전통적인 임무에 더해서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깃발을 아주 높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 시장에 황금 같은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우리 지갑을 위협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